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떠셨나요? 잠시 모든 시름을 잊고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들에게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한 뒤 돌아서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계신 60대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진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진수님의 사연. 나 작가님, 이런 밤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렇게 펜을 듭니다. 아니, 펜이 아니라 오래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네요. 지금 제 옆방에는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거겠지요. 조금 전 이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가 났으니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눈물이라는 것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67세입니다. 3년 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청춘을 바쳤지요.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밤별 보고 퇴근하던 날들. 회식이니 야근이니 핑계대며 아내의 고생도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받은 퇴직금. 제게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제 인생 그 자체이고 이제는 아내와 저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 녀석이 저녁을 먹다 말고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하던 일 그만두고 새로 사업 좀 해보려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녀석 10년 전에도 친구랑 동업한답시고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가 2년도 못 버티고 빚만 잔뜩 지고 접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겨우 모아둔 비상금이며 아내가 몰래 붓던 적금까지 깨서 뒷수습을 해줬습니다. 다시는 내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그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무슨 사업?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나 봅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요즘 이게 유행이라는데. 아무튼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요. 아버지, 저 좀 밀어주세요. 이번엔 정말 자신 있습니다. 퇴직금 받으신 거 아직 은행에 그대로 있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밥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 퇴직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와 내 엄마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지 몰라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며 지켜온 돈인데. 그걸 달라고? 안 된다. 아버지, 두말할 거 없다. 안 돼. 그 돈은 내 돈이기도 하지만 평생 고생한 내 엄마 돈이기도 해.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 돈 없어지면 우리 부부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 녀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돈 떼먹는데요. 사업해서 몇 배로 불려서 갚겠다는데. 아버지는 평생 저를 그렇게 못 믿으셨어요. 제가 뭘 한다고 하면 제대로 밀어준 적이나 있으셨냐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밀어준 적이 없어? 10년 전에 내가 남긴 빚더미는 누가 다 치웠는데.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을 직장도 못 잡고 방황할 때 뒷바라지한 건 누구인데.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내 앞에서 차마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가 없어 꾹 참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요. 확실한 아이템이고 이것만 성공하면. 그놈의 이번엔 다르다는 소리 내가 10년 전에도 들었다. 그때도 너는 자신 있다고 했어. 그런데 결과가 어땠지? 너 그때 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는 사업 같은 거 쳐다도 안 본다고 무릎 꿇고 빌지 않았어?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 평생 그렇게 융통성 없이 돈만 붙들고 사시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자식 미래보다 당장 쥐고 있는 그 돈이 더 중요하세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말, 돈만 붙들고 산다는 말.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이 돈을 지켰는데. 내가 누굴 위해 평생을 융통성 없이 바보처럼 일만 하고 살았는데. 너희들 때문 아니었더냐. 너희들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 하는 만큼은 가르치려고 결혼할 때 손 벌리지 않게 해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온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놈 자식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내 퇴직금을 달라는 건 그냥 나보고 내 엄마랑 같이 죽으라는 소리야. 이게 어떤 돈인데?
감히 넘봐. 당장 그딴 소리 집어치우지 못해. 아들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결국 돈이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아버지는 끝까지 돈이 먼저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그 돈 꼭 끌어안고 사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 자식 안 합니다. 뭐? 이놈이. 제가 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여보, 진우야, 그만해. 하고 우리 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아들은 됐습니다. 말 안 통하는 아버지랑 무슨 말을 더 해요. 하더니 제 방으로 쾅 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고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 작가님, 제가 잘못한 겁니까? 자식의 앞길을 막은 매정한 아비가 된 겁니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것도 한번 실패했던 아들의 사업에 몽땅 밀어줘야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도리입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아내와 저의 생활이 막막합니다. 아내도 이제 무릎이며 허리며 안 쑤신 데가 없습니다. 병원이라도 꾸준히 다녀야 하는데 그 돈마저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고 어찌 그 돈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걸까요? 아들이 믿고 원망스럽다가도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싶어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40이 다 되도록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아버지 퇴직금이나 바라보는 신세가 된 아들 녀석. 그 녀석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더 일찍 경제관념을 가르쳤어야 했나? 아니면 어렸을 때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서 녀석이 저렇게 삐뚤어진 건가? 아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이 그리고 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무섭고 슬프게 합니다. 방문 너머로 아들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내의 흐느낌도 잦아들었네요. 저는 언제쯤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밤이 너무 길고 제 어깨에 올려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김진수님의 사연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아버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그 결실로 남은 노후 자금. 아버님께 그 돈은 숫자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아내분과 함께할 날들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아드님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의 마음. 그리고 안 된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수만 가지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전해져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합니다. 자식의 미래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는 아드님의 원망 섞인 말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드님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그저 절박함에 내뱉은 투정이었음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자리는 왜 이토록 무거운 것일까요?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더 줄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고 자식의 작은 실패에도 내 탓인가 자책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진수님,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님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흘리신 눈물은 아드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모든 짐을 짊어지고 버텨오신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자 자식의 아픔을 온전히 덜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일 겁니다. 부디 오늘 밤 그 눈물이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어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방문을 닫았건 아드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내어주며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차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나사연이었습니다.